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HLB입니다. 자, 우리 증시 조금 전에 마감됐습니다. 자, HLB는 오늘 마이너스 1%가량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유한양행 FDA 허가 발표 이후에 우리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한꺼번에 좀 나왔고 HLB도 동반 하락 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자, 특히 이제 HLB가 어제 종가가 마이너스 9.75%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오늘 유한양행도 당연히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HLB도 어제 뭐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유한양행이 이렇게 뭐 2, 3% 가량, 또 장중 한때는 5% 가량 반등 나왔듯이 HLB도 오늘 반등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뭐 유한양행은 종가상은 2%, 오늘 고가는 5.6% 가량 오르기도 했었는데 HLB는 꿈쩍도 안 합니다. 네. 물론 오전장 초반에 1.6% 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뭐 1% 오르고 내리고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저께 그렇게 급락했고 오늘 개파락 출발한 다음에 소폭 올랐는데 그마저도 양봉으로 마감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제가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오늘 이거 상승 반등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주목하자로 좀 말씀드렸고, 특히 올라올 때 저는 최대 5위평 기준으로 좀 봤었는데 5위평 기준까지 올라오지 못했죠. 올라오면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놨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오후에 제가 12시 40분경인가요? 그때부터 비중 축소로 최종 의견 드리면서 앞에서 우리 이날이죠. 8월 7일이었나요? 이날 비중 확대로 의견이 들어갔었던 부분들 30% 그때 당시에 비중 확대했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비중 30%를 줄였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비중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30%를 추가했었었는데 이 30%를 떼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50%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 지금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대응하는 데 주의해야 되느냐, 오늘 이거 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은지,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들 한번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며칠 사이에 HLB가 고점 잡고 내려올 때는요, 반대로 저점 잡고 올라오는 업종이 있어요. 바로 어디죠? 투자자분들 머릿속으로 딱 스쳐 지나가면서 바로 2차 전지라고 딱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다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어떤 종목들이? 2차 전지 종목들이. 한번 돌려볼까요? LG 엔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SK IT 테크놀로지, 뭐 LG 화학,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모티 뭐 등등 한번 보시면, 물론 최바닥은 저기 우리 증시 급락 나올 때 바닥 잡혔을 때가 많아요. 그때 왜냐면 우리 코스피 지수 막 급락 나오면서 미국 증시 급락 나올 때였으니까 그때가 최저점은 맞는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들 종목들이 반등 나오는 걸 보면 2, 3일 사이에 다 급반등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2, 3일 사이에 반등 나오면서 양봉 치고 나왔었던 게 반도체 쪽이에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란 말이에요. 2차 전지. 그리고 완성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오히려 주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2차 전지 쪽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정반대가 누구예요? 우리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면 정반대가 누구야? 우리 HLB하고 뭐 또는 제약바이오하고 반대쪽이 2차 전지란 말이죠. 물론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 거래소에 코스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추세 무너지는 척했다 다시 돌려 세우는 거, 이거 좀 차이는 있어요. 셀트리온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이 두 종목은.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들 종목하고 우리가 HLB를 비교할 수는 없어.
왜냐면 코스닥 시장을 놓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면 HLB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LB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여기 에코프로 쪽, 2차전지 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가 여기에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반도체하고 지금 수급 싸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HLB하고 2차전지 쪽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뭐 이건 하도 수도 없이 얘기해가지고 투자자분들 이제 막 머릿속에서도 막 잠자면서도 생각나야 되는 거고, 막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여야 돼. 예,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2차전지가 올라오는 것을 좀 보고, 이거 좀 분위기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HLB는 반대로 따지고 보면 이틀째, 어제와 오늘 하락이지만 따지고 보면 고점, 단기 고점은 여기서부터 잡혔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맞죠? 8월 16일이 어떻게 보면 최종 고점이고, 네, 이렇게 양봉 흐름 치고 나가는 그림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제 급락 나오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물량을 좀 쏟아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HLB를 단순히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우리 테마로 앞서서 우리 올라갔었던 그들로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한꺼번에 좀 수급들이 빠져나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 저 엠폭스나 코로나 관련주들 아시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중소형주 종목들이 한바탕 막 뛰어 올라가고 막 최근에 막 상한가고 전 난리 썼었잖아요. 그 난리가 이제 좀 소화되는 거죠. 주가가 다시 제자리 찾아오는 거고, 주가 조정이 나오는 거고, 쉬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불확실성 있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 우리 HLB 쪽을 먼저 얘기할게요. HLB 쪽은 아무래도 SMO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죠? 물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SMO 일정을 앞두고 먼저 FDA 재허가를 위해서 서류를 제출할 거냐, 아니면 SMO 일정이 끝난 다음에 서류 제출을 할 거냐. 그런데 저는 일단은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서류 제출을 SMO 일정 다음에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 퍼포먼스가 우리 주가를 띄우기에는 그게 더 훨씬 낫거든요. 자, 그거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우리 SMO 일정까지 감안하면 약 한 3주 정도 남았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3주 동안 뭐 계속 치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주가 조정이 일부 나왔다가 뭐 횡보하거나 주가 조정이 좀 더 나왔다가 뭐 다시 반등 나오거나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시간이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주요 임상 결과, 3상 결과를 그 자료를 이제 첨부해 가지고 FDA 재허가를 위해서 이제 제출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SMO 일정 이전에 미리 서류 파일을 동봉하거나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이렇게 서류를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분들 이 서류를 다 포함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이 과정에서 미리 동봉해 놓고 보낼 수 있잖아요. FDA에서 그거 바로 뜯어보자마자 오케이 허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충분히 검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서류를 미리 제출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네, SMO를 이제 일정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뭐 미리 서류는 FDA에 동봉돼서 보내지겠지만, 실제로 SMO가 여기에서 주요 임상 결과들은 여기서 발표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먼저 이슈가 나와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서류를 만약에 여기에서 보냈다라고 호재성 재료가 먼저 나와주면 이거 첫 끝발이 개끝발일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바탕 뛰어올라서 호재성으로 받아들였다가 오히려 SMO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이미 오픈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S모에서 발표할 수 있는 우리 인상 주요 내용들이 여기에 서류에 첨부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뭐 보냈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세상 만사에 다 이제 알려졌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S모에서 나올 수 있는 호재성 재료들이 뜨뜻미지근하거나 오히려 차익 매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호재로 작용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대치만큼 더 부풀려서 막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주가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감춰놨다가 딱 공개해서 오픈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보냈다라고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라도 먼저 동봉돼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절대 제출에 대한 내용은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라도 이게 먼저 나와버리면 이슈가 나와버리면 뒤에 이제 에스모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부각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로 부각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에스모 일정 그렇죠? 에스모 일정은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뒤에 이제 보안 서류 제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상 3상에 대한 호재 소식들 여기서 먼저 띄워주는 거죠. 이건 어차피 제출과 관련된 거는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로 보고 그러면 에스모 일정이 먼저 호재로 나와주는 거죠. 아 역시 결과가 좋게 잘 나왔구나. 네? 최근까지 그 데이터들을 이제 저기 추려가지고 이제 제출 서류에 넣었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잘 나왔다 좋다라는 것들을 호재로 소식들로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명절 추석이 지나야 되겠죠.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FDA 우리 허가를 위해서 제출했다는 소식들을 이제 전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임상과 관련된 있는 호재 소식들로 1차적으로 한번 띄워주고 그리고 나중에 제출했다라는 소식들로 한번 랠리를 더 하면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더 띄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은 이렇게 약간 주춤하고 흔들거리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임상 소식으로 해서 뭐 5% 10%뭐 한 번 두 번 더 뛰어 올라가다가 그리고 좀 주춤주춤 하다가 FDA 허가를 위해서 서류 제출했다라는 소식들을 정하면서 다시 한번 랠리가 이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서류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2만 원대. 우리 역사적인 그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 그 12만 원대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잖아요. 요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타점이 가격 수준이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하는 그런 어떤 그 레퍼토리대로 시나리오대로 잘 나올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뭐 100% 이런 게 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주가가 얼마만큼 조정이 나오고 또 얼마만큼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올지 이 흐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속성 있게 강하게 치고 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뛰었다가 그냥 이렇게 주가 조정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게 한 12만 원대. 우리 신고가 갱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 이 가격대까지 올려놓고 이제 뭐 횡보를 하든지 뭐 주가 조정이 조금 나온다든지 왜냐면 최소 2개월은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허가받기 위해서 그리고 최장 한 6개월 정도 보잖아요. 그 시기를 앞두고 우리는 2개월을 내다보고 일단 대응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대략 9월달 추석 그 이후로 가면서 우리는 한 2만 원대 정도까지 한바탕 튀어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게 이제 9월달 뭐 늦어도 10월 초 정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올려놓고 10월달 11월달 주가 조정 좀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들을 보고 이제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허가를 임박해 놓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때 당시에 매매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때가 더 중요할 겁니다.
네. 그래야 해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12월 달을 넘기지 않으면서 올해 해를 넘기지 않으면서 11월 달 뭐 또는 늦어지면 12월 초라도 우리가 허가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꾸 뒤로 날짜가 늘어지면 일 안 합니다. 예. 연말인데 누가 일합니까? 그쪽 특히 그 서양 쪽은 일 안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왜냐면 그동안에 해왔었던 게 있고 이미 서류 제출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만 이렇게 추가돼서 보완해서 올려놓으면 특별하게 미국에서 그거를 FDA에서 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큰 문제가 없다면 아마 11월께 뭐 늦어도 12월 초에는 좀 허가 소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뭐냐? 지금 우리 8월달 이제 9월달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이에 약 한 3주 정도 4주 정도 남아있는 이 시기에 2차 전지 쪽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 2차 전지가 9월달에 또 이벤트가 또 하나 있거든요. 바로 그 이슈가 뭐냐면요. 뭐 현대차 저 인터배터리 데이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고 바로 우리 지금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부분들 막 부각됐었잖아요. 8월달 내내. 그런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 종합대책 발표가 9월 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인프라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정부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거를 종합대책이라고 이제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2차 전지로 수급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2차 전지 쪽에 그 동안에 그 9월 초에 발표하는 사이에 주가가 이제 얼마나 많이 뛰어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많이 뛰어 올라가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에코프로 주식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2차 전지 다 올라가는데 에코프로 혼자 안 올라갈 수 없거든요. 뒤늦게 이렇게 안 올라가다가 꼭 뒤늦게 이렇게 뒤끝발로 막 5% 10%막 급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에코프로를 항상 우리는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머티 다 마찬가지예요. 주목해서 보는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가운데서 2차 전지 쪽으로 시세가 강하게 올라갈 때 그래서 HLB가 어떤 그림들을 그려나가는지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꼭 이 부분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줄이는 대로 일단 방향을 잡았고 지금이 이 흐름 2차 전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 그러면 HLB 최소한 급등은 아닐 것이다. 네. 급등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정체 또는 조정이니까 옆으로 횡보하거나 또는 가격 조정일 거니까 그럼 확률상으로는 그럼 급등으로 여기 10만원대 뭐 9만원대 여기 전고점을 다시 넘어가지 못한다면 지금 횡보나 정체할 때 우리가 2차 전지 쪽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HLB가 만약이라도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은 현금 비중을 30%를 더 확보해서 최종 50% 비중을 더 유지해야 나중에 뭐 30% 비중 또는 50% 비중을 추가 확대해서 HLB에 풀베팅하는 상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굳이 내가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절대 무리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굳이 나는 아니야 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쵸? 네. 손이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왜냐면 앞에서도 내가 다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버텨왔는데 얼마 전에 하한가 2번 맞을 때도 그대로 버텼는데 내가 손이 나갈까? 그쵸. 그런 분들 손이 잘 안 나갈 겁니다. 네. 그냥 그대로 그냥 풀베팅해서 그냥 그대로 계속적으로 들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게 200% 수익이든 뭐 150% 수익이든 그것보다도 중간중간에 사고 팔고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했을 때 그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수익률이 나중에 따지고 보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냥 보유해서 그냥 내가 200% 수익보다 중간중간에 우리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 사고 팔고
비중 늘리고 해왔던 거 그대로 잘 따라오셨다면 수익률이 지금 훨씬 더 커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그 레버리지 효과를 키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그냥 꽉 들고 있어서 지금까지 뭐 200% 수익 냈다, 뭐 100% 수익 냈다,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500만 원 가지고 중간에 수익 내서 600만 원이 돼가지고 600만 원을 다시 한번 재투자하고 여기서 또 수익 내가지고 또 700만 원 가지고 재투자하고 이랬을 때 그 수익률 그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크단 말이죠. 왜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5% 10%씩 줄이고 사세요라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30%씩 20%막 50%씩 절반씩 잘라내세요. 그 이상도 잘라내세요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 먹을 때는 크게 먹는 거고 또다시 비중 들어갈 때는 또 비중이 80% 또는 100%까지 채워지게 되는 거니까 그 중간중간에 수익 날 때 우리가 뭐 단순히 그냥 5% 10%씩 수익 낸 거 아니잖아요. 막 30%씩 50%씩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났으니까 얼마 전에 요것만 하더라도 수익이 얼마입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주 화끈하게, 네, 아주 우리 HLB가 아주 화끈하게 위아래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급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수급들이 들어갈 때는 HLB 쪽으로 강하게 들어가면서 제약바이오 강세로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빠질 때는 그 수급들이 어디로 들어가겠느냐 투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HLB만 따지고 있다 보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HLB를 실어서 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들을 앞에서 다 겪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를 또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무시해버리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우린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 추세, 그쵸? 이 추세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 어쨌든 약세 마감했고 이 추세는 버텼어요. 지금 이 추세 복사해서 하나 더 그어놓으면 여기 중심 가격 여기 저항이 바로 여기에요. 그쵸? 여기 요렇게 그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복사해서 그어놓으면 여기 상단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계산하기 어렵나? 투자자분들 이거 분석하기 어려워요? 이만큼 여기 변동성을 움직였던 거고 여기 한 단계 레벨업 되니까 다 그만큼만 올라간 겁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네, 그 내려오니까 요만큼 더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오면 7만원 언저리가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지워도 되니까 의미 없고 여기 93,000원 가격 지금 저항 받았으니까 여기 이제 올라오면 93,000원이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얘 한 번 더 내려가면 그럼 여기 7만원대가 보이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내려가게 되면 얘가 요 정도씩 올라왔었으니까 그럼 내려가면 요 정도 내려가겠네? 그럼 7만원 언저리가 보이는 거지. 뭐 굉장히 복잡하거나 굉장히 막 머리 써야 되거나 뭐 서울대 정도 나와야 되는 이 똑똑한 머리가 필요 없잖아 투자자분들. 이건 상식적인 거고 그냥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했고 그 과정들을 투자자분들 조금 더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네, 투자자 여러분들보다 제가 주식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손톱만큼 조금 더 알고 있을 것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영상으로 좀 보내드리고 같이 함께 보면서 좋은 수익들을 앞으로도 잘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뭐 HLB만 매매하는 거 아니니까 많은 다양한 종목들을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투자 여러분들의 의견 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함께 우리 유료 회원들과 가입해서 같이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입 신청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제가 방에서 다양하게 내용들 의견들을 드려왔고요. 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HLB 추세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올라가기를 우리는 다 바라는 것 뿐이에요. 반대로 내려왔을 때 우리는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투자자분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